네, 시작하시죠. 아하, 안녕하십니까. 사기 이현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립이고, 이게 제가 날먹하려고 이런 주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클립이 요즘에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클립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클립 모르는 사람 없겠죠? 2021년도에 나왔는데 인용수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클립이 왜 대단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 컨트래스트 프리 트레이닝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를 맞춰가는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제로샷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컨트래스트 러닝이 얘네가 처음 아니었습니다. 2015년도에 페이스댓이라고 구글에서 개발한 안면 인식 모델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트리플렛 로스라고 앵커 기준으로 포지티브는 가까이 하고 네거티브는 멀리 하는 이러한 비슷한 학습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죠. 이런 모델들은 왜 다 사라졌고 클립만 왜 살아남았냐? 클립은 뭐가 다른가? 우선은 데이터셋부터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AI가 학습을 할 때 데이터셋을 크롤링을 통해서 4억 개 가량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인데, 그래서 이렇게 컨트래스트 러닝이랑 이 방대한 데이터셋을 합쳤을 때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했던 게, 이전까지 가장 큰 데이터셋이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다였는데, 오픈AI가 이 4억 개, 물론 비공개이긴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굉장히 대폭 늘렸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얼라인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얼라인이라는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 컨트래스트 러닝을 사용하는데, 얘네가 그럼 뭐가 다르냐? 우선 4억 개짜리 데이터셋에서 18억짜리 데이터셋으로 굉장히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셋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CV에서는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보통 인간이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다 라벨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웹에서 크롤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웹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셋들은 매우 노이지하고, 노이지하다는 거는 보통 이미지와 텍스트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아스키 문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선은 온라인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위해 필터링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 말로는 필터링을 안 하고 이러한 노이즈도 어떻게 보면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인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의 질, 뭐가 더 중요한가? 원래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데이터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건 데이터 양으로 승부 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때부터 디퓨전 모델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synthetic 데이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로 그냥 때려박기 하면은 성능이 오른다. 그러나 스탠퍼드에서 여기서 얘네가 클립 기반 이렇게 학습된 모델들을 비판하는 논문을 내는데, 클립이 이전까지는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이러한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다. 그러나 이 클립이라는 모델은 결국에는 물체 간의 관계, 물체의 속성, 문장의 순서 이러한 정보들은 전혀 학습을 못하고 있다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증거로 저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believe은 the grass is eating the horse랑 the horse is eating the grass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bag of words라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모델은 저 센텐스에서 단어의 존재 유무만으로 높은 점수를 줄지 낮은 점수를 줄지 이러한 편법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냐, 뭐가 문제냐? 우선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노이즈한 데이터셋은 당연히 문제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스 러닝의 작동 방식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스 러닝에 뭐가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퍼스트 캐션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학습할 때 배치를 보통 한 512부터 1024로 크게 잡는데, 그 밑에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스 러닝은 이 이미지와 퍼스트 캐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네거티브 캐션들은 다 멀리 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배치를 아무리 크게 해도 이렇게 캡션들을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캡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딴 캡션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델이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person이랑 redbag 이 단어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라는 이런 편법을 얘네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수면 위로 나온 다음부터 이러한 다양한 벤치마크, 어려운 태스크들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옴니레이블이라는 벤치마크인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선반에서 밑에서 두 번째 흰 그릇을 찾아줘와 같은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를 요구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편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모델이 물체 간의 관계, 속성, 이러한 다양한 어려운 정보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벤치마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배치에서 네거티브들이 너무 쉽다, 전혀 상관이 없는 캡션들이기 때문에 모델이 단순한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치에다가 수동으로 하드 네거티브, 그러니까 원본 퍼스트 캐션이랑 구별하기 어려운 네거티브를 우리가 추가해 주자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트 캐션이 person holding a red bag 였으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person holding a blue bag 라는 캡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델은 더 이상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드와 블루가 무슨 차이인지, 색상이라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LLM이 많이 발달되었음으로써 LLM을 많이 사용하는데, LLM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룰 베이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으면은 파싱을 해서 뭐 명사는 명사끼리 랜덤으로 바꾸고,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뭐 랜덤으로 바꾸고. 근데 또 이게 재밌었던 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성능 저하를 일으켰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랜덤으로 바꾸게 되면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라든지 어색한 그런 문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모델은 또 어색한 표현이네? 그럼 이건 네거티브겠구나 라면서 이러한 편법을 또 배우게 되니까 요즘에는 룰 베이스는 좀 많이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디퓨전이 많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에디팅 모델이 성능이 진짜 잘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단순히 캡션만 네거티브를 생성하지 않고 이미지까지 하드 네거티브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하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랑 매우 비슷한데 뭐 색깔만 다르다든지 아니면 물체만 다르다든지 이러한 이미지를 하드 네거티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모델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CV에서 모델들이 이러한 언어적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수에 대한 정보 아니면은 뭐 비교어, 관계어, 반의어 이러한 정보들은 아직도 해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해결하면 아마 학회에 어셉트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